왜 나는 진정한 친구 하나 없는 걸까? 관계 맺기에 서툰 그대, 그리고 나에게. 요즘은 어딜 가든 혼자 있는 사람들이 많다. 혼밥도 잘하고, 혼영, 혼행도 많다. 이것만 보면 다들 독립적이고 관계에 연연히 하지 않는 것 같다. 하지만 인터넷 게시판을 보면 마음을 열 친구가 없어서 외롭다는 사람들이 넘쳐난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어진 것이다. 친구가 있지만 어쩌다가 혼밥을 하는 것과 친구가 없어서 혼밥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다르지 않을까? 내가 그랬던 것처럼 다른 사람과 친해지는 법은 누구든 끊임없이 배우고 익혀야만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분명한 것은 세상 모든 사람과 친구가 될 만큼 관계 맺기의 달인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누구도 관계의 달인이 될 수도 될 필요도 없다. 우리는 그저 내 인생에 어울리고 나에게 편안한 관계 맺기의 방법만 찾으면 된다. 다행히 지난 10년의 세월 동안 내 안에는 예전과 다른 확신이 자라났다. 그것은 사람에 대한 믿음과 관계에 대한 희망이다. 나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은 나이기도 하다. 세상에 혼자 왔지만 그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 좋은 추억을 가득 담아가는 것. 이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은 혼자라고 해도 외롭다고 해도 그 시간이 영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살다 보면 언제나 새로운 국면이 전개된다. 그리고 알게 될 것이다. 세상에 좋은 것은 다 사람을 통해서 온다는 것을 마침내 찾게 될 것이다. 남들과 같은 색깔의 관계가 아닌 100만 명 중에 하나인 자신에게 오롯이 편안한 관계를. 1. 나는 왜 관계가 힘들까? 사람과 관계를 맺는 일이 힘들다고 느끼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다. 완전히 성숙해지기 전까지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모른다. 그런 상황에서 또 다른 미지의 세계인 타인이란 막막하고 두려운 존재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끝이 있고 새로운 시작이 있다. 두려움이라는 오해를 끝내고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받아들이게 되면 관계 맺기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다른 사람은 나와 다르지만 또 그렇게 다르진 않다. 관계의 첫걸음은 그저 다가가는 것.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그 다음에 생각한다. 물론 혼밥이나 혼영, 혼행에는 나름의 매력이 있다. 하지만 이런 선택은 정말 혼자가 좋아서일까? 아니면 관계 맺기에 대한 스트레스와 부담감에 어쩔 수 없는 것이었을까? 자청해서 혼밥을 하던 나도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인가 수도 없이 생각했다. 오죽하면 재벌가 자제가 같이 밥 먹어주는 비서를 채용하겠는가? 혼밥을 죽어도 못하겠다는 사람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주구장창 혼자서 식당가를 떠도는 모습도 을씨년스럽다. 시간이 없어서, 상대를 기다리기 싫어서, 대화가 불편해서, 내 취향대로 먹고 싶어서, 더치페이가 귀찮아서 등등 이유는 많지만 혼밥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다. 현대인은 더 이상 외로워해서는 안 되고 혼자서도 강한 척해야만 세련된 개인으로 인정받는 모양이다. 그러나 괜찮은 표정으로 괜찮다고 하는 말이 사실은 괜찮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이들의 마음을 한 번 더 들여다봐줄 수 있는 여유를 가졌으면 한다. 혼자 있는 시간도 좋다. 하지만 좋은 사람과 함께인 것이 훨씬 더 좋다. 2. 날 귀찮아하는 건 아닐까? 귀찮아하는 감정이 우리에게 불편한 것은 그것이 결국 거절이나 부정적인 감정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연애가 막 시작되었을 땐
상대의 연락이 귀찮을 리가 없다. 연락이 오기도 전에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상대가 보낸 카톡, 상대가 하는 안부전화가 귀찮아졌다는 것은 더 이상 상대가 반갑거나 궁금하지 않다는 것이다. 뻔하고 지겹고 식상해서 대꾸하고 싶지 않다는 것. 그것이 관계에서의 귀찮음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상대를 귀찮아할 땐 당당하다. 한번 쓱 휴대전화를 보고는 덮어버린다. 하지만 상대가 나를 귀찮아하는 걸 눈치채는 순간 상처를 받는다. 그러면 상대가 날 귀찮아하는 조짐이 보일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 첫째, 귀찮음은 아직 적대감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자. 즉, 부정적인 감정의 시작일 뿐 절정은 아니다. 솔직히 서로 싸운 것도 아니지 않은가. 그러니 너무 빨리 관계를 포기하지 않았으면 한다. 상대에게 한 템포의 여유를 주도록 하자. 며칠 뒤 다시 연락해 본다면 상대도 다른 태도를 보일지 모른다. 둘째, 대화의 질에 대해 돌아보았으면 한다. 아무리 편한 사이라고 해도 알맹이 없이 반복되는 하소연, 불평, 험담, 자랑은 사람을 지치게 한다. 너무 쉽게 질문이나 부탁을 남발하지 않도록 하자. 아울러 단톡방에 좋은 글이라며 화려한 메시지를 올리는 것도 자제했으면 한다. 대부분의 좋은 글은 그저 정체 모를 진부한 글이니까 말이다. 셋째, 그래도 상대와의 관계를 계속 지켜가고 싶으면 잦은 연락보다 기도를 해주도록 한다. 기도는 일종의 긍정적인 텔레파시를 보내는 것이라 생각하면 쉽다. 사실 전화나 카톡은 상대에게 관심을 요구하는 일이다. 내가 너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으니 너도 보여봐. 어찌 보면 강요다. 상대는 경황이 없을 수도 있다. 일방적인 연락 대신 나의 선한 마음을 보내보자. 서로 연락을 하지 않더라도 그런 배려가 있으면 관계는 단절되지 않는다. 이렇게 진심을 챙기는데 어떻게 관계가 끊어지겠는가? 어쨌거나 100% 좋게만 유지되는 관계는 없다. 3. 좋은 사람에겐 이유가 있어. 이따금 매력적인 사람을 발견하면 기분이 좋아진다. 그들은 독특하다기보다 어떤 비슷한 면을 공유하고 있다. 편안하고 선량하고 유쾌하다. 대개가 그러하다. 마치 5월의 태양처럼 밝고 따스하다. 그들은 내 안에서 가장 좋은 성격과 가장 예쁜 표정을 끄집어내준다. 그런 사람들을 선망만 하며 바라볼 필요는 없다. 당신 안에도 작은 태양은 있다. 그것을 서서히 키워나가면 된다. 당신도 그처럼 멋진 태양이 되어 주변을 따뜻하게 비추게 될 것이다. 내게 상처 주는 사람이 없었다면 거짓말이다. 하지만 그것을 상쇄시켜 줄 만한 좋은 사람들을 알게 되었다.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 서운국의 행복의 기원에 소개된 마이클 가자니가의 연구에 의하면 인간의 뇌는 결국 인간관계를 잘하는 것을 목표로 설계되었다고 한다. 스마트폰도 알고 보면 사람들과 연결되는 다양한 방식을 제공하는 기기이기 때문에 이토록 쉽게 우리 삶을 장악했던 것이다. 나도, 당신도 결국에는 다 인간관계를 잘하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는 인류라는 것, 반박하기 어려운 진실이 아닐까? 관계도 진화한다. 지금은 고민스러워도 언젠가는 더 나은 관계 맺기를 할 수 있다. 마냥 기다리기만 한 사람에게는 모든 인연이 우연이거나 불운이다. 하지만 다가갈 각오를 하는 사람에게 인연은 과학이고 분석이고 철학으로 발전한다. 결과가 나쁘더라도 아, 세상엔 이런 유형의 사람도 있구나 하고 배울 수 있다. 데이터는 축적되어 적어도 자신이 어떤 사람과 어울리고
또 어떤 사람과는 안 어울리는지 정도는 파악할 수 있다. 수동적으로만 지내면서 어떻게 세상을 알고 사람을 알 수 있을까? 부디 먼저 움직여라.